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32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미결제 약정. 좀 의아하죠? 미결제 약정이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하냐면 이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있어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미결제 약정을 어떻게 늘리고 줄이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차려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도 생각을 오래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릴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어렵지만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미결제 약정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미결제 약정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선물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 예, 이를 반대 매매, 다시 말해서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의미한다. 이게 뭔 소린가?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프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선물을 팔거나, 딱 옵션 시장에서는 뭐, 롱 포지션을 잡든지, 숏 포지션을 잡든지,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청산을 안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만기일이 있잖아요. 무조건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만기일 안에 반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물을 판 사람은 사야 되고 산 사람은 팔아야 되고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콜, 뭐, 풋, 샀으면 팔아야 되고, 팔았으면 살아야 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상태의 계약이 얼마큼이냐? 그걸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이거 뭐, 그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선물 거래에서 투자자 주체별로,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시장 흐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 롱은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보는 겁니다. 숏은 어떻게 해요? 시장을 나쁘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이게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투자 주체가. 그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미루어 짐작컨대, 쟤네들이 롱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쟤네는 주가가 상승할 거로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는 앞으로 주가가 빠질 거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예. 자, 보시죠. 이게 예인데, 예를 들어서 선물 100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5월 3일 날. 5월 3일 날 선물 100계약을 매수했어. 그러면 이게 선물이 언제 만기죠? 3월, 6월, 9월, 12월, 둘째 목요일. 그러니까 6월 둘째 목요일까지는 이거를 청산을 해야 돼요. 이 매수를 어떻게 해요? 매도해서 청산을 해야 돼. 언제까지? 예, 6월 둘째 목요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5월 3일에서 또 6월 둘째 목요일 사이에 다시 매도해서 줄일 수도 있어요. 100계약에서
뭐 이 100계약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80계약으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뭐 50계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이고 계속 있다. 그러면 미결제 약정, 롱 포지션이 많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 만기 때에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또 반대 경우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반대. 이게 선물을 100계약을 5월 3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월 둘째 주까지 매수해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수 상환을 해줘야 돼요. 매수 상환. 근데 그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데 여기서 이 청산하지 않은 이 숏 포지션이 얼마큼이 지금 걸려 있느냐. 이거를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오늘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이거 참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미결제 약정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외국인이 미결제 약정 선물을 15,000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얘를 이제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5,000계약의 매수. 근데 이게 다 미결제 약정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외국 애들이 선물을 15,000계약 샀어. 매수 위 이렇게 이제 그 HTS나 뭐 모바일에 나오면 우린 뭘 생각했냐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예전에 매도했던 거 옛날에 매도해 놓은 물량을 청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요즘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그 얘기를 할 때 외국인 선물 관련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얘기 많이 드렸죠. 얘네들이 1조 넘게 팔아놓고 2, 3일에 걸쳐서 되사놉니다. 되사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챙겨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도해 놓은 물량을 청산하는 물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 15,000 매수가 또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 하면 순수하게 매수 순수하게 매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 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미결제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미결제 약정을 매수를 쌓아놨다. 그 얘기는 얘네는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게 이렇게 예전 물량 청산인지 아니면 이게 순수하게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HTS에 나와요. HTS를 보시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간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월 선물 만기일 이후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선물 동향을 보면 누적으로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게 예전 물량을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미결제 약정을 늘리는 건지 우리가 거기서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 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거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순매수면 이거는 얘네가 앞으로 시장을 좋게 보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재밌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냐, 외국 애들이. 자, 외국 애들이 선물을 팝니다. 선물을 팔아요. 이거 우리 요새 많이 경험하죠? 막 갑자기 막 1조 아니면 막 8천억, 9천억 막 팔아질게요. 선물을, 현물 선물을 동시에 막 팔아요. 외국 애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 큰일 난 것처럼.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유도한다. 매도를 유발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선물을 얘네가 팔면 여기 누가 사요?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사요? 우리 기관이 사요. 기관이 왜? 내려가면서 계속 밟으면서 파니까.
그 밑에 시세로 쫓아가면서 계속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쪽 외국인들은 선물을 파는 사이드고 외국 애들은 파는 사이드고 그러면 이 사는 쪽은 누구예요? 우리 기관이단 말이에요. 기관이 이제 샀어요. 기관이 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이 내리파니까 현물보다 약해지는 백오더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샀어. 어떻게? 선물을 샀어요. 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물을 팔아야죠. 왜?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비트라지인데, 그러니까 재정 거래인데 일종의 예를 들면 기관이 선물을 샀잖아요. 할 수 없이 얘네가 팔아 제끼니까 할 수 없이 샀단 말이에요. 기관이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물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매도를 유발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엔 기관이 오전엔 버티다가 오후에 기관이 현물에서 매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이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현물 시장이 하락을 하죠.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물 지수도 떨어지니까 그때 선물을 다시 사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선물로 말하면 여기서 팔아놓고 떨어지면 여기서 또 사. 예. 그럼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이거 청산되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 요 갭만큼 먹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 이거를 누가 팔아요? 이거 매도가 누구예요? 기관이죠. 왜냐하면 선물을 막 쫓아가면서 사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기관인데 기관이 선물을 팔았으니까 현물을 사야죠. 왜? 프로그램이 작동하니까 해칭이니까 선물을 사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수가 올라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서 또 먹으면서 또 팔어. 예. 그래서 선물 차익을 챙긴다. 이런 거예요. 요새 이거를 무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3,200 닫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안에서 업종별로 막 삥삥 돌고 뭐 이렇게 돼서 답답하지만 얘네들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챙긴다 이게 돈을. 그런데 뭐 개인이 뭐 프로그램 그런 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그냥 오래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는 거 이것뿐이 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이 낙후됐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번번이 깨져요. 왜? 우린 시장이 너무 심플해요. 그게 뭐 우리가 화끈해서 심플한 것도 있고 관계당국이 뭐 하여튼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기거나 말거나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 전략을 간파하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선물을 팔다, 현물 시장이 하락된다. 그다음에 요 놈들이 다시 살 거다.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또 올라갈 거다. 요런 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내야 돼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번 장이 이게 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진짜 뭐 광고 문구처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마지막 페이지를 찾고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장을 딱 볼 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페인팅에 안 속는 거예요. 페인팅에 안 속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페인팅에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깊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 정도는 개인 투자가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주 보세요. 이게 뭐 이해 안 되면 자꾸 보시면 이제 이해가 언젠가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갖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 막 큰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